압력이 상승이 됐을 때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컬럼이 역상 컬럼이기 때문에 역상 컬럼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 세척 방법을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역상 컬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소수성이 강한 협작물이 컬럼 내에 흡착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수성이 강한 협작물이라고 한다면은 역상에 이제 그 비극성 물질들이 들어갔을 때 보통 역상에 C18 컬럼이라고 한다면은 C18 작용기하고 이렇게 강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흡착이 됐는데 이것들을 세척하기 위한 그 이동상이 이것들을 충분히 떨어뜨리지 못해서 컬럼 내에 남아서 이게 압력을 상승시킨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소수성이 강한 물질들 같은 경우는 더 소수성이 강한 용매로 세척하시는 것이 가장 어울리는 가장 적합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출력이 강한 용매, 그러니까 역상에 대해서 용출력이 강한 용매라고 한다면은 소수성이 강한 용매가 되겠죠. 지금 사용하시는 이동상보다 유기용매 조성비가 높아지면은 기존의 이제 샘플들 그 기존의 이동상보다 용출력이 강하기 때문에 역상 같은 경우에는 이동상보다 유기용매 조성비가 높은 것이 용출력이 강한 용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만약에 이제 지금 사용하시는 이동상이 염이 석출되는 버퍼를 사용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유기용매 함량이 한 번에 높은 농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염이 석출이 돼서 오히려 이것이 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물리적 이물로 바뀌어서 컬럼을 더 막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그 압력이 상승하게 되는 도저히 이제 컬럼을 세척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염이 석출되는 버퍼를 사용한 다음이라면은 물 함량이 높은 용매로 먼저 세척을 진행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물 80에 뭐 아세톤 20이라든가 물 80에 뭐 메탄올 20이라든가 이렇게 물 함량이 높은 용매로 먼저 세척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기용매 함량을 증가시키셔서 세척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기용매는 역상 컬럼들 같은 경우 대부분 100%까지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요 사용량에 대해서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이제 YMC 역상 컬럼들 같은 경우에는 유기용매는 100%까지 사용이 가능하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척 효과가 높은 유기용매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유기용매가 아세토나이트라든가 메탄올인 경우 이것보다 더 강한 용매를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메탄올이라든가 아세토나이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역상 컬럼에서 이제 이동상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메탄올 100% 또는 아세토나이트 100%를 사용하셔서 이제 세척을 하신 경우에 그래도 세척이 잘 안 되신다. 그러면은 요 이동상보다 더 강한 유기용매를 또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메탄올이라든가 아세토나이트보다 더 이제 세척 효과가 높은 이동상이라고 한다면은 이소프로필 알코올, THF, 에틸 아세테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소프로필 알코올하고 비슷한 용출력을 가지는 것들은 뭐 에탄올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메탄올이라든가 아세토나이트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이동상들을 사용하셔서 컬럼을 추가로 세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런 용매들이 각각의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잘 고려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소프로필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메탄올이라든가 아세토나이트보다 이제 점도가 높기 때문에 압력이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속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이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TH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자체가 피크 튜빙이 많은 경우 그 피크 튜빙하고 THF가 접촉을 했을 때 그 피크 튜빙이 이제 경화가 일어난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사용해도 되는 용매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THF를 추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에틸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역상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강한 유기용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틸아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적어놨지만은 문제가 물하고는 섞이지 않습니다. 물하고 이제 에틸아세테이트를 섞게 되면은 층분리가 일어나죠. 층분리가 생기면은 오히려 컬럼 내에서 압력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에틸아세테이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수용성 유기용매로 먼저 치환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메탄올 100%라든가 아세토나이트릴 100%로 먼저 치환을 하시고 그거를 다시 에틸아세테이트로 치환을 하셔서 컬럼을 세척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컬럼만 세척하는 게 아니라 이제 라인 자체도 안에서 이제 층분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물을 사용했던 라인을 사용하신다면은 그 라인 자체도 메탄올이라든가 아세토나이트릴로 세척을 하신 다음에 EA로 치환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역상 컬럼을 사용하시는데 소수성이 강한 물질이 컬럼 내에 이렇게 흡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최대 이제 에틸아세테이트까지 사용을 하셔서 세척을 하시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온성 물질이 이제 그 흡착되어 있는 경우 세척하는 방안인데요. 자, 이온성 물질이 보통 어느 부분에서 이제 흡착이 되냐면은 보통 C18 컬럼들은 이런 실리카 베이스에 탄소 18개짜리 이런 부분 작용기들을 이렇게 합성을 시켜서 컬럼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OH 부분, 이런 OH 부분들이 이제 실라놀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실라놀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보통 이제 한 중성 pH 정도 되면은 여기서 수소이온이 해리가 되면서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분자 내에 플러스 차지가 강한 그런 물질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플러스 차지들이 이런 실라놀들과 흡착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강하게 흡착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세척하기 위해서 포미게시드라든가 TFA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런 부분들을 세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온성 협작물들을 세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물질들은 흡착될 수 있는 그런 작용기들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물질들은 흡착되기가 좀 어렵고요. 보통 이제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것들이 실리카에 있는 실라놀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흡착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척하기 위해서는 TFA라든가 포미게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주의하실 점은 pH 설정 부분입니다. 이제 포미게시드보다 TFA가 훨씬 pH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 사용하시는 컬럼이 지원하는 그 pH까지 이제 충분히 이제 그 문제가 없는 pH인지 그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서 세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C18 컬럼들은 pH 2까지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TFA 같은 경우에도 뭐 0.2% 이 정도 뭐 0.2에서 한 0.5% 이렇게 넣게 되면은 2보다 낮아지는 pH 2보다 낮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pH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pH 2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하시고 그 저희 회사 컬럼 중에서도 하이브리드계 컬럼인 뭐 트라이트 C18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pH 1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pH를 낮추셔서 세척을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결국 이제 사용하시는 컬럼에 지원되는 pH를 확인하셔서 산세정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온성 협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세청을 통해서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